안녕하세요. 복드림 김민중입니다. 이제는 정말 작별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것으로 일단 2020년 북드림 20번 20회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유튜브는 이어질 것이고 저와 함께 책 쓰기를 생각해 보실 분들은 계속 제 채널을 보실 수 있지만 어쨌든 올해는 아마 이것으로 영상을 더 올리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1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만나 뵙게 되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우선 학생들 작품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다 한번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자, 맛있는 녀석들입니다. 이제 4부가 됐습니다. 참고로 우리 책은 5부까지 있고요. 5부가 되면서 5부는 특히 좀 더 이제 경로 사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쪽을 좀 생각했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소원. 추석에 보름달을 보고 하얘지게 해주세요. 소원을 빌었다. 다음날 아침 거울을 보니 그대로다. 그렇겠죠. 갑자기 하얘질 수는 없습니다. 좀 무리한 소원이었나? 그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명랑하고 재밌는 그런 짧은 시죠? 됐습니다. 어떻게? 서정연. 차력으로 그릇을 만들었다. 그렇겠네요. 흙을 담고 씨앗을 심으니 한참 지나 싹이 나고 또 한참 지나 꽃이 폈다. 그렇겠죠. 화분이 된 거니까요. 그냥 찰흙이었는데. 그죠? 처음엔 찰흙이었습니다. 그림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찰흙 덩어리였는데 그릇 만들어서 어떻게 씨앗 하나 담으니 꽃이 펴네? 와, 정말 처음엔 그냥 찰흙이었는데. 이런 게 정말 철학이에요. 정말 신기하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찰흙 덩어리인데 이게 꽃이 이렇게 피면서 화분이 되는구나. 신기하고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그림과 어우러져서 정말 좋은 시가 됐죠. 세상에 류에서 보세요. 몇 살이야? 물었는데 발 씻었다 대답하는 동생. 말을 잘못 알아듣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몇 살이야 물었는데 발 씻었냐? 이렇게 들었겠죠. 이렇게 잘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 발 씻었다 대답했단 말입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아빠 엄마는 당연히 용돈을 또 줍니다. 아우 귀여워 하면서 용돈을 막 줍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왜냐하면 동생은 분명히 4살 5살이겠죠. 그러니까 말을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11살짜리가 보기에는 정말 어이가 없는데 아빠 엄마가 보기에는 정말 귀엽습니다. 그죠? 그런 이제 관점의 차이입니다. 침, 좋은 성입니다. 선생님을 아주 자세히 관찰한 좋은 시입니다. 어른들은 종이에 침을 묻혀 넘긴다. 많이 그렇게 하죠. 선생님도 그렇게 한다. 예, 맞습니다. 안내장 줄 때, 시험 칠 때 늘 그렇게 합니다. 엄마에게 물어보니 종이가 잘 안 넘겨서 그래. 그럴 수 있죠. 나도 해보니까 잘 안 넘어간단 말이야. 나도 어른인가? 내가 이게 종이 안 넘어가는 게 맞네. 나도 어른 됐다.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달. 강서준 보세요. 보름달에는 토끼가 산다. 아주 크니까 살기 편하겠죠. 그럼 조승달에는 토끼가 어디 살지? 그죠? 달이 뚱뚱하고 원 모양으로 뚱뚱하게 있다가 정말 작게 줄어들었잖아요. 반달도 아니고 조승달이면. 보름달에 살다가 조승달에 살려면은 정말 답답하겠죠. 예, 달이 확 줄어들었으니까 토끼가 산다 그러면 정말 답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빌지 못한 소원. 민준우. 제사 지내러 가서 사촌 누나를 만났다. 누나가 키우는 강아지가 너무 예뻤다. 밤이 되었다. 오늘은 꼭 달을 보고 소원을 빌어야지 생각했는데 강아지랑 놀다 보니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잤어. 난 못 빌었잖아. 소원 자버려가지고 얼마나 시간을 되돌리고 싶겠어요. 정말 간절한 생각이 들 겁니다. 그죠? 진주, 오준범. 자, 진주가 뭘까요? 궁금하죠? 보름달이 커다란 진주 같다. 좋은 지급법입니다. 무엇이 무엇 같다. 지급법이죠. 보름달이 진주 같다. 진짜 진주라면 사람들이 탐을 낼 것이다. 그렇죠. 진주는 비싼 거니까요. 그래도 하늘에 있으니 쉽게 가지지 못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쉽게 가지지 못하겠죠. 하늘에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그죠? 용돈, 이연지. 명절이 되면 한번 한숨을 쉰다. 요즘 채소값도 비싼데 친척들 용돈 줘야 되니까 에휴 한숨을 쉽니다. 엄마, 돈이 걱정이야? 하고 물어보면 너는 친척들에게 돈을 받지만 엄마는 돈이 많이 나가잖아 하다가 됐고 공부해! 하고 막 화를 냅니다. 결혼도 성질이요.
그죠? 엄마가 왜 성질 낼까요? 그렇죠? 사실 돈이 걱정이지만 그런 걱정인 돈, 그런 돈 걱정 같은 것을 아이에게는 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현지에게는 그런 돈 걱정하지 마라,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다는 그런 본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본심이 들키니까 뭐 약간 무안하기도 하고 부끄러우셔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죠.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 감동적이죠. 넘어갑니다. 달, 김건희. 이건 정말 달을 보고 단순하게 생각을 계속 모양 보고 따라 한 겁니다. 보름달은 사과 모양, 반달은 송편 모양, 맛있겠네. 조승달은 손톱 모양, 그죠? 손톱 모양 맞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아니야, 손톱 못 먹잖아. 지금 먹는 걸로 좀 했잖아. 사과, 송편이잖아. 맛있겠는 걸로 했는데 못 먹잖아. 그럼 그래, 사과 한쪽이다, 이렇게 생각해 준다는 겁니다. 그죠? 빈민은 삼겹살. 이거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죠? 준범이가 멋진 걸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는 이야기인데 그 아는 이야기를 했을 때 더 맛있어 보입니다. 비빔면과 삼겹살의 조합, 매콤, 달콤, 새콤, 짭조름, 기가 막힌다. 저 세상 맛입니다. 그죠? 비빔면 삼겹살을 여러 개 올려 먹거나, 비빔면 한 입, 삼겹살 한 입을 같이 먹거나, 삼겹살 비빔면을 싸 먹거나, 어떻게 먹어도 꿀조합이죠. 이걸 생각해낸 사람 정말 훌륭합니다. 예, 훌륭 칭찬해 드립니다. 좋은 그림이에요. 욕, 정민서. 오빠 방에 들어가니 오빠가 욕을 했다. 깜짝 놀랐는데 나한테 한 거 아니야. 게임 하다가 죽어서 한 겁니다. 자기 캐릭터가 죽었으니까 화가 나서 한 거죠. 그렇지만 내가 들었잖아. 그래도 내가 들어서 기분이 나쁘다. 그죠? 욕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나, 김영현? 올바로 욕 많이 하는 친구 있어요. 넘어갑니다. 기분 좋은 말, 재현준. 자, 엄마하고 이야기 한번 잘 보세요. 수학 문제를 풀었다. 다 맞으니까 잘했어. 엄마가 칭찬해 주셨습니다. 수학이 좋아졌죠. 예, 맞습니다. 엄마 칭찬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예, 얼마나 솔직한 마음이 잘 나타났어요. 기분 좋은 말입니다. 고운 말 볼까요? 고운 말 해주면 나도 기분이 좋아진다. 기분 나쁜 말 하면 나도 기분이 나빠집니다. 사랑해, 착해, 예뻐. 고운 말이 좋은 말이죠. 자, 말의 힘, 김영현. 이렇게 말의 힘을 잘 아는데 좀 좋은 말 쓰지. 자, 동생에게 돼지라고 놀렸다. 운다. 사랑해라고 했다. 웃는다. 말의 힘이 대단하죠. 예, 단순하지만 이것도 정말 깔끔하고 좋은 시입니다. 제발 좀 실천을 좀 해야 되지. 영현이가 정말 욕을 많이 하거든요.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복수박, 강서준. 할머니가 보내주신 복수박, 복을 주는 수박이라고 복수박이란다. 할머니는 그냥 먹으라고 했지만 복을 먹는 기분이죠. 정말 할머니가 최고입니다. 그죠? 할머니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잘 나타나 있죠. 허탈해, 박준호. 줄넘기 대회에서 6등까지 상을 주는데 딱 6등 했다. 다음날 상을 준다고 기분 좋았는데 상장이 부족해서 못 준다 했다. 허탈하겠네요. 이런 정말 안 좋은 경험이네요. 기분 나쁘겠죠. 냄새, 양기범. 이건 정말 재밌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누나가 소파에서 방귀를 꼈다. 그렇겠네요. 다음 날에도 소파에 그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어우, 그 가죽 같으면 정말 냄새가 별 겁니다. 가만히 있을 때 모르겠는데,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앉으면 냄새가 튀어나오죠. 맞습니다. 이건 정말 이게 발견이죠. 가만히 있으면 냄새가 안 나는데 내가 그 소파에 앉으면 냄새가, 방귀 냄새가 배었다가 푹 튀어나오는 겁니다. 방귀 냄새와 그 소파 가죽 냄새가 합쳐진 야리꾸리한 냄새. 어우, 정말 상상만 해도 정말 냄새가 정말 무섭다. 그죠? 주사, 박준호. 주사를 기다린다. 다 맞은 아이가 나온다. 울고 있다. 또 나온다. 또 운다. 너무 무섭다. 내 차례가 되었다. 무섭죠, 그죠? 이제 애가 우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근데 안 아파. 쟤도 왜 운 거야? 걱정 좀 황당하죠, 그죠? 쟤도 왜 울었지? 이런 생각 들 겁니다. 편식, 우준범. 나도 편식을 하지만 저렇게 바닥에 몰래 버리진 않는다. 콩이랑 씨는 만찬을 바닥에 버리는 것을 보니 이제 편식을 하면 안 되겠다. 그죠? 저렇게 다른 형들이 5학년, 6학년 형들이 이렇게 버리는 걸 봤답니다. 나쁜 짓이죠. 이걸 보니까 진짜 내가 진짜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다는 겁니다. 급식 의무 손맛, 건의의 정말 큰 고민이었습니다.
오늘 급식이 만두인데 이모가 맛있는 걸 해준다고 했습니다. 급식 안 먹기는 만두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이모가 빨리 오랍니다. 맛있는 거 해준다고. 급식을 밥 먹고 이모부터 밥만 먹으면 안 되는가? 그러면 좀 반반 해결되지 않나? 반반. 요즘 치킨도 반반 있는데 그죠?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견이의 생각이었습니다. 혹, 이 시가 정말 재밌습니다. 강서준, 이 시가 진짜 번쩍님이에요. 침대에 머리를 부딪혀서 혹이 났다. 아프겠네요. 머리에 혹 나면 지식이 들어가기 힘들어. 엄마 말에 화가 났다. 그쵸? 그 엄마가 당연히 엄마는 걱정하면서도 좀 그러면 안 된다는 조심하라고 말했는데 기분 나쁩니다. 지식이 들어가기 힘들다는데 참 혹나는 거 걱정도 안 해주고 지식은 갑자기 뭔 지식이야. 화가 나서 쏘아붙입니다. 혹만큼 머리가 더 커져서 더 많이 들어가지. 그렇겠네요. 원래 머리가 요만하면 혹만큼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더 많이 들어가겠지. 그죠? 불평등입니다. 이나연. 나연이 엄마에 향한 뭔가 불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엄마 용돈 줘 하면 엄마 이렇게 말합니다. 맡겨놨냐? 그죠? 동생은 엄마 용돈 주세요 하면은 그래 아껴 써라. 엄마는 불공평해! 라고 말하면 제가 손들어! 그렇겠죠. 불평등하네요. 나연이 생각에는 충분히 불평등합니다. 모기가 동생의 눈밑을 물었다. 박지영 동생의 눈밑을 물었답니다. 눈밑을 물면 어떻겠어요? 상상해보세요. 눈밑을 물면 뭔가 부으면 모양이 어떻겠습니까? 붓죠, 빨갛게 되죠, 뭐 좀 그럴 건데 모양이 정말 신기하겠죠? 엉엉 울어서 눈이 더 부었습니다. 빨리 나아야겠지만 참 빨리 나으면 좋겠죠. 당연히 동생이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눈이 부었으니까 웃기죠.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눈탱이 밤탱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웃깁니다. 오부 할머니의 손맛.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할머니에 대한 시가 몇 개 나타나 있어요.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 잘 봅시다. 우리 반 준범의 그림을 되게 잘 그렸어요. 아주 좋은 색깔에 정말 아이와 할머니가 친하게 지내는 좋은 그림이다. 그죠? 딱 보면 사랑이 나타나죠. 그죠? 튜브 박준호 계곡에서 놀다가 튜브가 떠내려갔습니다. 아빠가 엄청 속도로 쫓아가서 잡았습니다. 아빠는 왜냐하면 튜브 떠내려가면 아깝잖아. 잡아야지 당연히. 근데 아빠는 수영을 못합니다. 튜브를 구하기 위해서 수영을 했답니다. 와 정말 왜? 튜브 아깝잖아. 튜브 돈인데. 그러니까 쪼잔하지만 슈퍼 영웅이죠. 와 맞죠? 튜브를 구하기 위해서 수영을 했잖아요. 분명히 쪼잔하지만 영웅 맞습니다. 벌레 리조트 박채연입니다. 경주에 갔는데 신나게 놀았지만 숙소에 벌레가 너무 많았어요. 벌레가 많죠. 여름에 특히 벌레 많습니다. 살아있는 벌레, 죽은 벌레, 벌레 같은 하도 많아서 징그럽고 무섭고 하니까 아이고 이게 벌레가 주인 것들란 말이야. 그러니까 벌레 리조트잖아. 벌레가 주인인 벌레 리조트. 이렇게 상상을 한번 더 해주는 겁니다. 해파리, 태랑. 자, 여름 바닷가에 여행 갔었습니다. 그죠? 해수욕장에 왕해파리가 있었어. 그래서 사람이 없죠. 왜 없겠습니까? 왜 때문에? 약간 무섭기도 하고 닿으면 뭔가 찝찝하고 물리면 큰일 나죠. 그랬다는 겁니다. 육지사람 오준범 우도에 가니 육지사람들 환영합니다. 육지사람이라니 제주도 사람이 대구에 오면은 섬사람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그죠? 육지사람이란 말 들으니까 되게 신기하죠. 물론 제주 사람은 우도 사람은 육지사람이라고 하겠지만 늘 육지에 사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육지사람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신기합니다. 그죠? 이런 상상이 재밌습니다. 또 갑자기 또 잠깐 다쳤네요. 아이고 이런 잠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가끔가다 이렇게 좀 작품이 뻗을 때가 있습니다. 한글이 길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한글을 길게 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길게 하면 이게 좀 무리가 되어서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한마디로 중간에 다운될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쭉 내려서 아까 5장을 보다가 육지사람까지 봤었죠. 그죠? 육지사람 보겠습니다. 어쩌라고
이것도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진짜 있는 그런 뭔가 좀 당황스럽고 좀 황당하기도 하고 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밥 먹으러 와. 신나서 밥 먹으러 가는데 밥이 없어. 수저놓고 기다리고 있어. 금방 다 돼. 5분 넘게 기다립니다. 그죠? 밥 먹으러 와서 그래서 빨리 갔는데 뭘 많이 기다리라 그래. 근데 또 많이 기다렸다. 다음 날 밥 먹으러 와. 5분 늦게 갔습니다. 일부러. 왜? 어제 많이 기다렸잖아. 어제 기다렸으니까 오늘 늦게 가야지. 그러니까 가서 기다리기 싫잖아. 늦게 갔는데 국 다 식었잖아. 왜 빨리 안 와? 엄마가 혼내는 겁니다. 어디에 맞추라는 겁니까 지금? 어제는 5분 넘게 기다렸는데 오늘 일부러 늦게 가니까 국 식었다고 뭐라 하고. 참 희한하다 그죠? 엄마의 마음은 어디에 내가 맞추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범이의 시장입니다. 아빠는 주말마다 시장에 간다. 마트가 더 좋은데 시장에 가야 한다. 그죠? 아빠가 시장을 좋아하시나 봅니다. 마트에 가면 물건만 사오죠 보통. 맞습니다. 뭐 필요한 물건을 사오잖아요. 그런데 시장 가면 지나가다가 맛있는 거, 뭐 빵이나 핫도그나 뭐 이런 간식 같은 거 사주시죠. 좋죠. 시장의 좋은 점입니다. 언니 박자윤, 언니가 고3이니까 많이 도와줘야 해. 할아버지가 볼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언니 올해 고3이랍니다. 고3은 당연히 걱정이 많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언니는 맨날 심부름만 시키고 집에서는 잠만 자는데 뭐 입을 삐죽거리니 할아버지가 용돈을 주신단 말이야. 언니랑 같이 써. 근데 신난다. 언니는 모르죠 당연히. 언니는 모르지. 집에 잠 자고 있다는데. 언니는 맨날 잠만 자는데. 그래서 언니는 모르고 용돈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지는 자연에게 물어봅시다. 롱보드. 보민이의 롱보드를 아주 좀 멋진 이야기입니다. 아빠가 롱보드를 사줬어요. 같이 사자고 하니 아빠는 못 타. 같이 탈락했는데 아빠는 못 타. 니 타. 그래놓고는 혼자 타는데 아빠도 한번 타볼까? 라고 이제 아빠가 보민 롱보드를 한번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내리세요. 좀 아빠가 타든지. 예, 짐작되죠? 이런 상황입니다. 아버지. 좋습니다. 아버지가 참 귀여우시죠? 엄마 말 정수민입니다. 너 또 왜 그래? 왜 제대로 못하는 거야? 엄마가 잔소리하면 애한테 너무 그러지 마라. 외할머니 말씀에 엄마 잔소리가 멈춥니다. 왜? 외할머니가 엄마에게는 엄마잖아. 엄마도 엄마 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시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돼. 외할머니는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식인 엄마에게 그러지 마라 해주시는 겁니다.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외할머니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름. 자, 좋은 성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잘 잊어먹습니다. 쌤도 그랬어요.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누군지 몰라. 맞아요. 이름을 잘 까먹어. 아빠 엄마 이름은 그래도 아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은 자주 안 쓰잖아. 그러니까 잘 안 까먹어요. 할아버지에게 물어봐. 할아버지에게 물어보려니까 좀 긴장되잖아. 왜? 혼날 것 같잖아요. 옛기놈 아직 할아버지 이름도 몰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다음에 생각나겠지?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다음에 물어보자 했는데 아직 몰라. 계속 모르거든. 아직도 모른단 말이야. 맞죠?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아직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민서의 거짓말. 할머니가 라면을 끓이셨습니다. 할머니도 드세요. 우리 똥강아지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배에서 꼬르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배 안 부르시네. 거짓말 하셨어요. 그죠? 왜 거짓말 하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햄. 자, 서민우의 햄은 정말 단순하지만 하나 가지 뭔가 함정이 있습니다. 잘 봅시다. 아빠가 구워준 햄은 맛있다. 아빠가 햄을 잘 구우시나 봅니다. 햄 맛있어요. 그런데 그 햄이 좀 중요한 게 스리라차 소스에 찍어 먹어야 맛있답니다. 스리라차 소스는 동남아 소스인데 아무튼 좀 희한한 흔하지 않은 소스죠. 근데 스리라차 소스 찍어 먹으면 맛있답니다. 맛있겠지. 그런데 꼭 스리라차 소스여야 돼. 딴 거 찍으면 맛없어. 예를 들어 케찹이나 머스타드나 마요네즈 이런 거 찍으면 맛없어. 꼭 스리라차 소스여야 돼. 으라차차 같은 이런 스리라차 소스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햄이 맛있으면 잘 봐. 햄이 맛있으면 어디에 찍어 먹어도 맛있어야지. 케찹에 찍어 먹거나 마요네즈 찍어 먹거나 무조건 맛있어야 되지. 근데 왜 꼭 스리라차 소스여야 되냐? 그러면 이게 소스가 맛있는 거네. 맞잖아. 햄이 맛있는 게 아니라 소스가 맛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아빠가 햄을 구워주는 햄이 맛있다는 것을 맛이 있는데 맛있는 건 좋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소스가 맛있는 거구나. 아, 그러면 꼭 소스가 맛있는 건가? 햄 맛없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고민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올해 우리 반 학생들의 작품을 다 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다 본 거고요. 기회가 닿으면 내년에 우리가 실제로 책을 출판해서 책을 판매할 거니까 그 판매하는 책을 가지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긴 시간 자그마치 우리 북드림 20편까지 찍었습니다. 20편.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